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 창구에서 이유 없이 큰 소리 듣고 쫓겨나듯 나오던 순간들. 그날 한 노인은 그 모욕을 전부 혼자 견뎠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면서요. 하지만 그 직원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돌아선 순간 조용히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며칠 뒤 본사 위기관리팀이 지점 전체를 뒤흔들며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바로 그 노인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무너진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지점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침이라 아직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대기 의자엔 벌써 몇 명이 앉아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틈으로 회색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신사가 천천히 들어오셨다. 걸음은 조심스럽고 오른손엔 오래된 가죽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지팡이는 짧게 톡톡 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규칙적인 소리가 그분의 고단한 하루를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노신사는 번호표 기계 앞에서 잠시 멈춰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글자가 너무 작아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살핀 뒤에야 버튼을 눌러 번호표를 뽑았다. 뽑은 순간 종이 위 작은 숫자를 보고 미묘하게 안심한 듯 숨을 고르셨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나 번호가 불렸다. 노신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하셨다. 직원은 젊고 말끔한 외모였지만 표정은 벌써부터 귀찮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노신사는 포켓 속에서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며 말을 시작하셨다. 저기 이번 달 연금이 아직 들어오질 않아서요. 혹시 지급 오류가 있었나 해서.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흘깃 한번 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객님, 이런 건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말투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다. 노신사는 순간 움찔하며 작게 대답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냥 물어보러 온 거요. 그러자 직원은 주변도 신경 쓰지 않고 목소리를 더 키웠다. 몰라서 오셨으면 기본적인 건 좀 보고 오셔야죠. 이런 건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연금 쪽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순간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다. 몇몇은 민망한 눈빛을 보냈지만 직원은 그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일단 기다리세요. 근데 지금 바쁘니까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말투는 사실상 귀찮다는 뜻이었다. 노신사는 당황한 듯 두 손으로 지갑을 꼭 잡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니, 뭐 따지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건데. 하지만 직원은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 보였다. 모니터만 보면서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툭툭 치고 있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노신사는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었다. 궁금한 게 있어도 잘 모르는 게 있어도 항상 조심스레 물어보고 부탁하던 성격이었다.
하지만 지금 직원의 반응은 마치 그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결국 직원은 아무런 해결도 못 해준 채 건조하게 말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뭐 확인해 드릴 상황도 아니고요. 다음 분. 그 말을 끝으로 창구 앞에 놓인 문서가 툭 하고 밀렸다. 노신사는 놀란 듯 서류를 다시 품에 넣으며 뒷걸음질 쳤다.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얼굴엔 상처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유리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작아진 어깨, 약해 보이는 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 혼잣말이 쓸쓸하게 흩어졌다. 은행 밖 바람은 차갑지 않았는데도 노신사는 갑자기 어딘가 더 쓸쓸해진 기분이 들었다. 은행을 빠져나온 노신사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잠시 멈춰 섰다. 밖은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했지만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전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물어본 건데. 혼잣말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짓눌렀다. 지팡이를 살짝 짚고 걸음을 옮기다 근처 공원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노신사는 천천히 그쪽으로 향해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은 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손으로 지팡이를 붙잡았다. 오래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그마저도 예의를 갖춘 자세였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낡은 폴더형 기종이라 화면이 작고 버튼 하나하나가 딱딱한 소리를 냈다. 연락처 목록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한참 걸렸다. 그러다 딸이라는 글자가 있는 번호에 멈췄다. 잠시 망설였다. 이걸 말해야 하나? 딸이 걱정할까 싶었다. 아버지가 은행 직원에게 소리까지 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마음 아파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버튼을 눌렀다. 혼자서 끙끙거리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부드러웠다. 노신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 그냥 연금이 안 들어와서. 혹시 잘못된 건가 해서 은행에 좀 들렀지. 그래요? 뭐래요? 오류라거나 확인해 준 게 있었어요? 딸은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는 말투였다. 평소에도 꼼꼼했고 아버지 일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노신사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뭐 직원이 좀 그러더라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보고 다음에 오라고. 말을 흐리면서도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딸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직원이 뭐라고 했는데요? 노신사는 딸이 더 걱정할까 싶어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사실을 부드럽게 털어놓았다. 그냥 내가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런 얘기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요? 어느 직원이 그래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단단해졌다. 그 차분함 뒤에 숨은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다. 노신사는 재빨리 덧붙였다. 괜찮아. 별일 아닌데 내가 괜히 늙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 말이 더딘 숨처럼 흐른 순간 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는 듯 했다. 연금 지급 누락이면 은행에서 먼저 확인해줘야 하는 일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노신사는 그저 괜찮다고 달래듯 말했지만 딸은 이미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업무 특성상 전국 지점의 응대 문제나 고객 민원 관련 사건들을 수없이 확인해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깊게 건드렸다. 전화를 끊기 직전 딸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아버지를 달래는 말이면서 동시에 결심을 담은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은 뒤 노신사는 천천히 휴대폰을 접었다. 벤치 위에 놓인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 손이 떨리자 지팡이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괜히 딸 걱정시키는구먼. 그는 기지개를 켜듯 등을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은 전보다 느렸고 마음은 조금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며칠 뒤 은행 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으로 이어질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은행 지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자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늘 하던 대로 모니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과를 시작했다. 문제의 직원 역시 별다른 긴장감 없이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날의 분위기가 곧 완전히 뒤집히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오전 9시 20분쯤 지점 입구 쪽에서 정장 차림의 3명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들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목적을 향해 똑바로 움직이는 단단한 기운이 있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2명은 노트패드를 손에 쥔 채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본사 위기관리팀에서 나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지점 로비에 울렸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행 직원들의 얼굴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위기관리팀. 일반적인 현장 점검과는 격이 다른 조직이었다. 보통 심각한 고객 불만, 내부 절차 위반, 또는 지점 운영 문제 등이 있을 때 직접 내려오는 팀이다. 지점장은 놀란 듯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며 인사를 했다. 아, 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어떤 건으로? 팀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명확한 한 문장으로 답했다.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흘끗거리며 분위기를 살폈다. 특히 문제의 직원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는 최근 누군가 그날 일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하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자 상황이 무난히 넘어간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팀장은 서류를 꺼내더니 지점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오늘 점검은 고객 응대 실태, 민원 기록, 지급 오류 대응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곧바로 회의실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제출하고 팀원들은 컴퓨터를 여러 지점 기록을 빠르게 검토했다. 점검은 철저했다. 민원 처리 기록, 지급 오류 대응 시간, 상담 태도, 평가표, CCTV 확인 요청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팀장이 고개를 들고 단 한 문장을 말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10시경 내점한 고객 상담 기록을 보여주세요. 직원들 사이에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바로 그날이었다. 노신사가 지급 오류 때문에 찾아왔다가 모욕적인 응대를 받은 바로 그 시간대였다. 문제의 직원은 얼굴이 굽고 목이 마르는 듯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팀장은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얼굴로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듯 말했다. 녹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기록을 찾고 파일을 회의실로 넘겼다. 드디어 재생 버튼이 눌렸다. 스피커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다. 노신사의 조심스러운 설명. 그리고 이어지는 직원의 짜증 섞인 크게 들리는 목소리. 왜 지금 와서 이러세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모니터 속 파형이 튀어오르는 순간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녹취가 끝나고 난 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팀장은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지급 오류 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문제의 직원은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뭐 바빠서 고객의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까? 단단한 말투, 회색 눈빛처럼 흔들림 없는 시선. 직원은 아무 말도 못했다. 지점장은 땀을 훔치며 분위기를 살폈고 다른 직원들은 숨을 최대한 억누른 채 조용히 있었다. 그때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급 오류 여부를 지금 즉시 확인해 주세요. 직원 2명이 급히 시스템을 조회했다.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해당 고객, 지금 누락 맞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 자체가 멈춘 듯 했다. 문제의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지점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엔 다음 단계를 예상하는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곧 이 사건이 단순한 지점 점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누락 사실이 확인된 순간 직원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었고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팀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팀장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지점장에게 말했다. 이제 CCTV도 확인하겠습니다. 고객이 출입한 시간부터 상담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전체를 보여주세요. 직원들은 곧바로 CCTV 자료를 준비했고 회의실의 벽면 모니터에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조용한 은행 로비.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노신사의 모습이 비쳤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주변을 둘러보고 번호표 기계 앞에서 작은 글씨를 확인하느라 한참을 들여다보는 장면. 그리고 번호표를 뽑은 후 자리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본 순간 팀장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직원들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특히 문제의 직원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CCTV 속 자신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노신사를 응대했고 손짓이 날카로웠다. 노신사가 무언가 설명하려 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끊고 주변까지 다 들릴 만큼 큰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결국 노신사가 어깨가 축 처진 채 창구에서 물러나는 장면이 화면에 떠올랐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지만 그 발걸음은 첫 등장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당사자는 아니어도 단 한 번만 봐도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저건 상처받은 걸음이다. 팀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모자를 살짝 눌러 쓴 아버지의 뒷모습, 지팡이를 짚고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걸음, 문을 나서기 직전에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을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CCTV가 노신사가 문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장면과 함께 팀장은 재생을 멈췄다.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봤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시선에는 말해달라는 듯한 불안한 공기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팀장은 그 시선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듯 차분하게 말했다. 저분 제 아버지십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문제의 직원은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고 지점장은 단번에 안색이 사라졌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괴력은 강력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새로운 의미로 뒤바뀌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십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깊었다. 본사에 민원을 넣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죠. 나이 들었다고 무시받는 상황이어도 속상해 하시면서도 끝내 그냥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궜다. 팀장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말투를 다시 업무적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제가 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는 업무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며 말했다. 지급 오류는 지점의 실수입니다. 확인 절차도 위반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위반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불필요한 언행으로 심리적 불편을 끼친 사실이 명백합니다. 문제의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팀장은 곧바로 차갑게 끊었다. 고객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천천히 말한다고 해서, 기술을 잘 모른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지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차가운 단호함이 있었다. 직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점장은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의실은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에는 후회와 긴장,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팀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점 차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개선 명령은 오늘 바로 문서화하겠습니다. 이후 조치는 본사 규정대로 진행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팀장의 표정은 처음과 끝이 같았다. 흔들림 없는 단단함.
그 안에 겨우 스쳐 지나가는 듯한 슬픔. 하지만 그 슬픔조차 감정이 아닌 책임감 속에서 더 깊이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직원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가 담담히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회의실의 모든 사람은 같은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날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식어 있었지만 점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팀장은 자료를 정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점장과 직원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지금부터는 개별 응대에 대한 심층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직원분, 회의실로 다시 들어오시죠. 그 말이 떨어지자 문제의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다. 자신이 불려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다리가 굳어 움직이기조차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팀장이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그를 향한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다. 지점장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가장 긴장한 사람은 당연히 당사자였다. 그는 억지로 침을 삼키고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팀장은 작은 파일 하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지난주 화요일 상담 기록입니다. 파일엔 그의 상담 매뉴얼 위반, 고객 대응 미흡, 언행 문제 등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그는 파일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팀장은 감정 없이 묻기 시작했다. 이날 상황을 직접 설명해 보세요. 문제의 직원은 눈을 피하며 더듬더듬 말했다. 그날 사람이 많아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않았지만 묵직하게 눌러왔다.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팀장은 이어서 물었다. 고객이 연금 지급이 누락되었다고 말했을 때 확인 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습니까? 직원은 똑같이 얼버무렸다. 바쁘기도 했고 그런 문제는 원래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단호한 말투.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직원은 더는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다. 팀장은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지금 누락 여부는 지점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객이 누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질문의 방식이 서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눈앞에서 불편을 호소하면 확인해 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녀는 기본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문제의 직원이 작게 몸을 움찔했다. 누군가에게 기본이란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켜온 단단한 원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무책임함과 극명하게 대비됐기 때문이었다. 지점장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날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직원 교육을. 그러나 팀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의 흐름을 끊었다. 교육 문제는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사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다시 문제의 직원을 향해 묻는다. 고객에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다음에 오라 등 불필요한 언행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원은 마치 밧줄로 묶인 듯 목이 꽉 조여왔다.
제가 그 감정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좀 예민했던 것 같고,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 고객은 당신의 실수와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직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팀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에서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읽었다. 고객은 지금 누락으로 실제 불편이 있었고 해당 건은 지점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돌려보냈고 고객 응대 태도는 내부 규정 7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직원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금세 하얘졌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전부.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제대로 이어 말하지 못했다. 숨소리와 침 삼키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방은 정적에 빠졌다. 하지만 팀장의 표정엔 승리감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차갑고 엄정한 태도만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받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고객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는 더 넓은 가치에 서 있었다. 지점장마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본사에 보고되고 그에 따른 조치는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지점 전체의 응대 체계와 상담 매뉴얼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조치 또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의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군 채 남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잔잔하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그날의 선택, 그날의 말투, 그날의 무례함은 오롯이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팀장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조치는 문서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직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지금 이 점검은 단순한 업부 확인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결과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날이라는 걸. 점검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을 때 팀장은 회의실을 나와 로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로비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현장 점검을 두려움 섞인 눈으로 지켜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조용히 모였다. 눈길은 피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신경이 쏠리는 긴장과 경계가 뒤섞인 분위기였다. 팀장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행 로비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 자리는 며칠 전 그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던 자리였다. 금속 프레임에 쿠션이 얹힌 대기의자, 반들반들하게 다른 팔걸이. 그날 아버지가 언짢은 마음을 누르며 몸을 살짝 웅크린 채 앉아 있었을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전화기 화면의 작은 숫자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딸에게 걱정을 주기 싫어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하려 애썼었다. 그 모습이 팀장의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아버지는 그날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리고 그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녀는 의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업무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주 작은 떨림이 가슴 안에서 반응했다. 하지만 감정에 잠기지는 않았다. 그녀는 훈련된 사람이다. 감정은 잠시 지나가고 그 뒤엔 늘 더 단단한 원칙이 남는다. 그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며 말없이 기록을 정리했다. 이제 남은 건 지점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는 일이었다. 단순히 한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날 아버지가 겪은 일이 한 개인의 실수인지, 지점 문화의 문제인지, 혹은 더 큰 시스템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했다. 회의실에 다시 들어가자 직원들이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가서 자료를 펼쳤다. 이제 지점 운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점장과 팀장들, 심지어 창구 직원들까지 모두 등을 굳힌 채 집중했다. 팀장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읽으며 질문을 던졌다. 고객 민원 접수 기록. 지난 6개월간 누락된 항목은 없습니까? 교육 이수표는 왜 공란이 있죠? 지급 오류 발생 시 프로세스는 문서대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상담 태도 점검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업무 매뉴얼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까? 질문은 모두 정확했고 직원들은 하나하나 대답할 때마다 더 작아졌다. 지점장이 나서서 몇 번이나 변명을 하려 했지만 팀장의 차분한 시선 앞에서 말끝이 흐려졌다. 그러다 팀장은 한 파일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고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확인한다는 기본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마치 이 지점의 오랜 문제를 정조준하는 느낌이었다. 직원들 얼굴엔 후회가 스쳤고 지점장은 손끝마저 떨렸다. 팀장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차를 모를 수 있습니다. 느리게 말할 수도 있고 설명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고객은 지금 누락이라는 명백한 문제를 겪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찢어지는 듯한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이 다시 회의실에 울리자 처음과는 다른 무게감이 내려앉았다. 처음엔 충격이었다면 이번엔 죄책감이 실체를 가진 형태로 직원들의 가슴에 박혀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한 젊은 직원은 몰래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장면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팀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는 본사로 전달될 것이고 개인 지점 단위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동시에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자료를 덮고 조용히 일어섰다. 한순간도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침착함 속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아버지가 느꼈을 상처까지 대신 감싸고 더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발걸음을 지탱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까지 직원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한 번의 무례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다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사실. 팀장이 회의실을 나간 뒤 그곳에는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침묵만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워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듯 했다.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문제의 직원은 손을 꾹 움켜쥔 채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하지만 점검은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는 지점 전체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후속 단계가 남아 있었다. 팀장은 다시 로비로 걸어 나왔다. 이어지는 절차는 본사 규정상 지점 전 직원 대상의 최종 브리핑이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정리해 들고 직원들을 모이게 했다. 각자 자리를 옮겨 로비 한쪽에 동그랗게 섰고 손가락 끝까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팀장은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은 차갑지 않았지만 결코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원칙의 시선.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태도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확인된 내용은 지점 단위의 문제를 넘어 고객 응대 체계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느끼고 있었지만 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 무게감이 달랐다. 지급 오류 발생 시 확인 절차가 미비했고 일부 직원은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담 매뉴얼은 공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고객 응대 태도가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사실의 총합이었다. 팀장은 이어 말했다. 업무가 많고 바쁘다고 해서, 손님이 많다고 해서 고객 한 명을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문제의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어깨도 잔잔하게 떨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오늘의 점검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가 기본을 잊고 있었구나. 팀장은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었다. 이 문서는 오늘 점검 결과에 대한 임시 조치안입니다. 지점장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문서를 받으면서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하듯 고개만 숙이고 말을 이었다. 개선 지시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전 직원 고객 응대 재교육 실시. 둘째, 지급 오류 발생 시 필수 확인 절차 전면 재정비. 셋째, 상담 태도 점검 시스템을 본사와 연동하여 매월 보고.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행 내부에 깊이 박혀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서 직원들의 표정이 더 무겁게 변했다. 그리고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는 본사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특히 문제의 직원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듯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지만 팀장은 그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징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겪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것, 노인 한 명을 귀찮게 여겼던 그 순간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팀장은 마지막으로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고객은 은행을 믿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무시하는 순간 회사는 신뢰를 잃고 우리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앉아있던 의자가 있었다. 제가 오늘 확인한 건 단순한 문제 하나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의 하루와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팀장이 누구보다 이 말을 깊이 이해한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 말의 중심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지막 문장을 말했다. 오늘의 점검은 여러분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점이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지점 전체가 조용히 따라 인사했다. 긴 침묵 끝에 직원들 모두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잘못은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됐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팀장은 서류를 들고 뒤돌아 걸어갔다. 그녀의 옅은 그림자가 로비 바닥을 스쳐 지나갈 때 직원들은 묘한 안도와 동시에 깊은 반성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지점은 더는 예전의 지점이 아니었다. 며칠 후 은행 지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문을 열기 전부터 정돈된 복장과 자세로 대기했고 지점장은 새벽같이 나와 점검표를 다시 훑어보며 실무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동안 당연했던 일상과 태도들이 팀장의 점검 이후 완전히 다시 쓰여진 셈이었다. 문이 열리는 시간. 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다. 회색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단정하게 단추를 채운 코트 차림. 며칠 전 그날과 같은 모습의 노신사였다. 하지만 이번에 그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달랐다. 문을 열자마자 한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신사는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대였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그를 바로 VIP 창구처럼 한가운데 자리로 안내했다. 창구 직원은 예전과는 달리 매우 침착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연금 지급 오류건 때문에 다시 오신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엔 저희가 먼저 확인해 두었습니다. 노신사는 눈을 한번 크게 떴다. 그래, 벌써 확인을 했다고? 네, 고객님. 지금 누락이 맞아서 바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 절차도 모두 개선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였고
그날 있었던 모든 실수와 무례함을 은행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노신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뭐 지난번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불편을 드렸던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의 노신사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 은행에 왔던 날의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서류를 모두 처리한 후 직원은 마지막까지 정중한 태도로 인사했다. 고객님, 불편하셨을 텐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신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응내가 고맙지. 수고들 하게. 그가 은행을 나서려 할 때 문 밖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 아버지에게만큼은 언제나 부드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 바로 팀장이자 딸이었다. 노신사는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너 여기 웬일이야? 딸은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 손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확인 겸 온 거예요. 괜찮으셨죠? 그럼 뭐.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더라고. 내가 괜히 나이 들어서 늦게 배워서 그런 건데. 그 말에 딸은 아버지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와도 응대는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노신사는 멋쩍게 웃었다. 너무 큰일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군. 큰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겪으신 일이 다른 분에게 다시 생기지 않게 만든 거죠. 아버지는 그 말에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는지 비로소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잠시 말이 막힌 듯 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분 괜찮으세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괜찮네. 많이.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딸은 그 옆에서 조용히 속도를 맞춰 걸었다. 바람이 불어 코트 끝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한결 편안했다. 그 뒤 은행 지점 안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결심한 듯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그 노신사가 다시 방문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행의 변화를 확인하러 온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문 밖에서 아버지와 걸음을 맞추고 있는 그녀라는 것도. 은행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순간 한 가지 진실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사람을 다루는 일, 마음을 대하는 일은 어떤 제도보다 정확해야 하고 어떤 절차보다 따뜻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본을 잊은 곳에 진짜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 노신사와 딸의 뒷모습이 함께 멀어지고 은행 지점엔 오랜만에 진짜 의미의 신뢰가 남아 있었다.